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분기 이후 환율이 왜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이 1190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환율 상승 요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무역 수지가 그 기업들이 창출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무역 수지가 3분기 들어서 그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대비 올 3분기 무역 수지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난해 4분기에는 무역 수지 흑자가 303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에는 그 155억 달러니까 완전히 반토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수지와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상장기업이 수출을 하니까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하고도 같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되면 그 보유 주식을 매도하겠죠. 우리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와 이제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여하튼 3분기 들어서 무역수지 적자라기보다는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너무 심각해졌다. 수출은 사상 최대지만은 무역수지가 줄어든다는 건 남는 장사 아니다. 특히 이제 9월이 이제 심각한데, 9월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월간으로 금년 들어서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달러 수급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상수지로 보면 무역수지 플러스 무역 외수지가 경상수지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원래 커요. 경상수지는 해외 여행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원래 들어와가지고는 해외 여행은 크게 없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데 이제 무역 외수지가 이제 경상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거 없고 또 하나 로열티 같은 것도 매 분기 지급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수출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로열티도 엄청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역 외수지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또 매출액이 기준이거든요. 그 무역 수지 흑자 개념이 아니에요. 로얄티는 대부분 매출액 개념이기 때문에 그 로얄티가 많이 나간다고 봐야죠. 무역 수지는 줄어들고 오히려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그 로얄티는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단기채가 증가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상분기 들어 주식을 매도한 배경이기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외채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무역수지가 악화되니까. 그래서 1분기 그 단기 외채 증가액이 거의 63억 달러나 돼요. 그러니까 달러 수급이 부족하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차입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은행들이 차입을 하는데, 그 1분기에 63억 달러 증가했고 2분기에는 또 그것의 2배 123억 달러가 증가한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부족한 돈을 빌려가지고 막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참여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불균형이죠. 외화 수급이.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며칠 동안에 그 판매를 그 매각을 해서 모르지만은 미국 주가 지수도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졌거든요. 종목별로 보면 손해가 클 거예요. 평균으로 지수가 빠진 것이지,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주로 투기성 그 성장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손해가 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환율이. 그래서 이제 2분기에 123억 달러 차입을 했는데 그 증가분입니다. 전분기 대비 총 차입금은 얼마냐 하면요,
지난해 4분기에 1593억 불을 그 단기 차입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2021년 올해 1, 4분기에는 이게 1657억 달러로 증가해요. 그래서 분기 대비로 하면 전분기 대비로는 63억 달러 차입이 증가했고 2분기에는 이 금액이 1780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차입금이 이제 증가분만 전분기 대비 123억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수급이 지금 안 맞다 국내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3분기에는 아직 한국은행 통계가 안 나왔는데 지금 3분기가 적자 규모가 더 크니까 적자잖아요. 무역 수지 그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3분기에도 단기 외채가 증가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거 안단 말이에요. 크로스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알면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 그 달러 매수를 할 거겠죠. 원화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여기에 선물한 시장에서는 1195원까지도 상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 요인이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의 한수급 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무역 수지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 그 외국인 정권 투자자들이 또 주식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그 생기는 거. 실물 쪽에서도 무역 수지가 줄어드니까 환율 상승 요인이 생기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 쪽에서 보유 주식을 막 팔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또 외화가 부족하고 그래서 외화 차입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외환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을 이제 1분기부터 보니까 1분기는 평균이 1120원밖에 안 됐어요. 2분기도 1121원이에요. 평균이니까. 분기 평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3분기 들어서 1158원인데 9월 들어서 이제 환율이 점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9월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9월에 이제 우선은 무역 수지가 42억 달러로 연중 최저치니까 또 분기 말이 되면 아마 그 로열티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런 문제 하면서 복합적으로 원래 환율 상승이 그냥 달러 가치 하락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참 달러 가치 상승만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요. 우리 원화 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냥 투기성 그 자본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원래 9월까지 지금 환율이 상승한 거 아니냐. 그럼 지금 4분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얘기거든요. 4분기도 뭐 3분기가 이렇게 나쁘면 4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왜 이래 악화되었냐 무역 수지가 악화된 거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하고 저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3월부터 중국에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금도 중국에 투자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그때도 많은 우리 국내 패널들은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물어본 중국에 투자하지 말아야 해요. 아직은 멀었다. 오히려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중국 주식은 매도를 할 타이밍이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제가 이제 자료를 체크를 다 해봤거든요. 자료를 체크해 본 적 뭐 12월에도 4분기죠. 4분기에도 뭐 특별히 환율 안정 요인은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에는 달러당 1200원을 돌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의 지금까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왜 환율이 상승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한 자료 중에 한 3분 넘게 한 자료가 그저 2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조금 값이 비싼 정보를
원래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마음과 함께 사과하는 측면에서 조금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것은 국내에서 아마 이 정도로 설득력 있게 환율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